안녕하십니까, 엄윤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직내를 보고 드리는 도중에 너희들 자가치아 뼈 이식제는 언제 녹고 새로운 뼈로 완전히 대치된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가 관심사인 이유는 흡수가 되어야지 리모델링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면서 정상적인 코티코 캔설러스 본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을 위해서 자가치아 뼈 이식제의 흡수와 관련된 동물 실험, 또 임상 연구 논문 등을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7편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저희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이 논문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후 댓글을 따로 달아주시면 제가 논문을 따로 챙겨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증례는 이 논문들에 기재되었던 증례를 한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례는 하악 좌측 7번 임플란트 수술 후 약 5년 된 CT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링괄 쪽 알베올라 본이 많이 녹았죠. 임플란트 넥 주변 이 코티칼 본은 거의 파괴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일명 저희가 소소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죠. CT상으로 보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합치와의 교합의 오클루저널 액시스가 약간 링괄 쪽으로 틸팅이 되어서 오랜 기간 이 틸팅된 상태로 교합을 해서 링괄 본이 많이 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 계획은 교합상 방향을 바꿔서 교합 방향을 맞춰서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에이펙스와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식립 시 초기 고정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서 먼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기존 염증이 빠지는 약 3 내지 4주 기다린 후 그 다음 GBR을 시행하고 저희가 아는 술식으로는 Modified Type 3 술식이 되겠죠. 다시 3, 4개월 지난 후, 즉 GBR 3, 4개월 후 본을 형성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은 임플란트 제거 후 약 3주 후의 CT의 모습이고요. GBR을 위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펙트에 그래듈레이션이 좀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에 자가치아 덴틴 파우더를 몰더블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트를 해서 GBR 술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좌측은 GBR 전, 우측은 GBR 시행 후 약 4개월째 모습입니다. CT상 보시면 본이 잘 형성되어 있고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이 약간 오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에 이 GBR 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4개월에 그 디펙트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고 뉴본과 융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식제를 이식한 후 치유 단계인 인커퍼레이션, 즉 이식제가 호스트와 함께 안착해서 붙는 유니온 단계를 지나서 리모델링, 즉 신생골 형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방사선상 증거이겠죠. 4개월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디펙트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신생골을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부위는 플랩을 열 때 생겼던 페리오스팀의 일부가 남아있는 소프트 티슈입니다. 여기에 임플란트 식립 바로 전 트래핀 바이옵시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 약 1 내지 2mm 다시 GBR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약 27강, 43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조직 슬라이드는 GBR 시행 약 4개월 후 임상적으로 매우 사운드한 본을 만들고 있는 바이옵시 결과입니다. 저희가 플랩을 열고 트래핀을 했기 때문에 알베올라 본, 즉 크레스탈 에어리아의 진지바 쪽이고, 내려가면 여기가 에이펙스 쪽입니다.
보이시죠? 진지바 쪽, 에이펙스 쪽 전체를 보시면 전부 신생골로 차 있고 그 내용은 층판골의 모습과 심지어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골수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오늘의 주제인 남아있는 덴틴 파티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펙트의 진지바 하방 이 에어리아에 약간의 덴틴 파티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운드한 덴틴 파티클이 아니고 흡수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 부위에는 완전히 뉴본으로 리모델링 되고 남아있는 덴틴 파티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덴틴 파티클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 진지바 쪽 리모델링을 한번 거쳐서 남아있는 레미니센트 덴틴 파우더, 즉 녹고 있는 잔여 덴틴 파우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생골과 여기 전체의 조직학적 소견을 합치면 4개월이면 덴틴 파우더는 거의 녹아서 없어지고 완전하게 신생골로 대치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그 GBR 전 모습이고 두 번째가 GBR 시행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이때 트래핀 바이옵시를 했고 바로 전에 보신 모습이죠. 이 세 번째 사진은 트래핀 에어리아에 임플란트 식립하였고요. 네 번째 사진은 보철 시행 후 약 2년 후의 모습입니다. 2년 후의 모습에서 박할 쪽 코티코 캔설러스 본은 완성되어 있고요. 링괄 쪽은 디펙트가 심해서 그런지 약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레디오 루센트하고 컴플리트한 코티코 캔설러스 본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5년 후의 모습이고요. 바칼 코티칼 본은 거의 캔서러스 본과 함께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흡수도 거의 없어 보이죠. 링괄 쪽은 2년 경과 때 보였던 본 디펙트가 두터운 코티코 캔서러스 본으로 완성돼서 사운드한 본으로 전체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를 잘 감싸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운드한 코티코 캔서러스 본이 덴탈 임플란트의 넥 에어리아를 잘 감싸고 있고 어떠한 염증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증례의 장기 관찰 결과는 GBR 4개월 후 이식된 덴틴 파우더가 거의 흡수돼서 신생골로 치환된다는 조직 소견과 임상 결과, 즉 롱텀 5년 임상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부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하악 좌측 6번 제1대구치 발치하고 4주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치와 디펙트를 덴틴 파우더로 소켓 프리저베이션 했고 5개월 후에 힐링된 모습입니다. 이때 세컨 프로세딕 어프로치 2차 수술을 위해서 플랩을 열었더니 여기 임플란트 위에 이식되었던 덴틴 파우더가 완전한 신생골로 변해서 카바스크루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신생골이고요. 약간 비치고 있는 카바스크루가 보입니다. 이렇게 카바스크루에 있는 조직을 저희가 제거해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이 부분을 조직 소견을 관찰해 봤습니다. 여기가 진지바 하단의 소프트 티슈입니다. 즉 여기가 진지바가 있는 부위고 여기는 카바스크루 상부입니다. 즉 진지바와 카바스크루 사이에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동물 실험에서 관찰해 보면 카바스크루 위, 진지바 하방은 블러드 서플라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본 포메이션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덴틴 파우더도 그대로 있거나 남아 있거나 또는 약간의 뼈를 형성하는데 이 증례는 진지바와 카바스크루 사이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뼈를 만들고 있고 또 골수까지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잔존 덴틴 파우더, 덴틴 파티클은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단 2개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거의 다 녹고 신생골로 바뀐 것인데요. 이 큰 파티클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덴틴 파우더와 새로 형성된 이 주변의 뼈는 거의 완전히 경계 부위가 퓨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논문이나 문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아말가메이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덴틴이 오스테오 인덕션, 컨덕션 또는 리모델링에 의해서 새로운 뼈를 완전히 만들고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하는 코티코 캔서러스 본으로 바뀌어서 유착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아주 바람직한 이식제와 신생골 형성과의 관계인데, 이 잔존 덴틴도 향후 곧 신생골로 대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골수가 발달돼 있고 혈관이 따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도입부에 소개해드린 1번 문헌의 조직 소견 일부입니다. 동물 실험으로서 개의 두개골에 덴틴 파우더와 이종골을 이식해서 덴틴 파우더와 이종골 이식제가 신생골을 형성하는 양, 그 다음에 이식제가 녹고 남아있는 양을 측정해서 골 형성 능력과 리모델링 능력을 비교한 문헌입니다. 여기 보시면 덴틴 파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NB가 뉴본 신생골입니다. 꽤 많은 신생골을 형성하고 있죠. 아말가메이션도 보이고 골수 형성도 보입니다. 우측에는 이종골입니다. 여기 X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뉴본으로 표현했는데 얇게 뉴본이 표면에 침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연조직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동물 실험 또는 임상 연구 자료로 앞서 도입부에 소개한 7개의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의 질문인 자가치아 덴틴 파우더가 임플란트와 함께 이식되거나 또는 GBR을 하였을 때 녹음과 동시에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신생골을 형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GBR 후 3 내지 4개월인 경우 덴틴은 거의 완전히 녹고 새로운 뼈를 형성한다. 이때 새로운 뼈를 형성할 뿐 아니라 골 개조를 통해서 골수까지 형성해서 향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사운드한 코티코 캔서러스 본을 형성한다. 또한 오늘 자료를 제시해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BMP를 첨가한 덴틴 파우더인 경우 덴틴 파우더가 녹는 시간과 신생골을 형성하는 양과 시간이 좀 더 빠르다 라는 답변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위문헌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논문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민웅이었습니다.